종목 중에 개별 주식 선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주식 선물을 통해서 개미들도 공매도를 칠 수가 있는데, 이런 종목의 장중에 어제 포스코 DX처럼 20%가 넘는 윗꼬리가 달렸다가 하락한 것의 의미는 무리한 하방 투자자를 반대 매매시키기 위함인 경우가 있습니다. 즉 방향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꽤 하방을 치는 개미나 아니면은 공매도 치는 개미들이 많을 때에 그들이 이게 주식 선물 5배 레버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이렇게 급등한 구간에서 하루라도 더 이렇게 쫙 올려붙이면은 장중 및 장 마감 때 반대 매매 당하는 개미들이 있게 됩니다. 방향 전환 전에 쓰는 스킬이다. 이걸 꼭 알고 계시고, 아까처럼 윗꼬리가 달리든지 피레침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면 음봉이든지 거래량에서 고점 신호가 되는 것을 제가 대충 정리한 게 있는데, 거래량이 매우 크다. 이건 고점 신호입니다. 거의 보유 주식수만큼 나온다. 그럼 고점 신호인 경우가 많고요. 고점성 거래량 전체 주수 대비 아주 크지 않지만 못 보던 거래량이면은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 대주주 매도할 경우에는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주주하고 작전 세력하고 엇나가는 경우에는 거래량이 작더라도 워낙 고점이기 때문에 작전 세력이 쩐이 없으면 다시 못 올리고 버티다가 무너집니다. 제가 이건 예전에 플래닛 82 시절에 후발주로 오르던 나노 어쩌고 주식이 이렇게 됐었죠. 카카오도 이렇게 된 거고 사실 삼천리도 이렇게 된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4번에 해당하는 거는 거래량이 크지 않지만은 장중에 너무 올렸다 붙이 떨어진 경우에는 주식 선물 노리고 있을 때문에 만기 전후로 이제 방향 전환이 됩니다. 주식 선물 노리는 지금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워데이션을 봐도 지난번에 백워데이션 1,000원 차이가 나면은 급락을 해왔습니다. 희한하죠. 심지어 장중에도 막 달라지고, 그래서 얘는 저형적인 주식 선물 노리를 하는 것이고, 단 그럼에도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거래량, 어제의 이 윗꼬리에 비해서 거래량이 평상시보다는 크진 않죠. 이게 좀 희한한 점인데, 이게 만약에 어제 거래량이 이만큼 더 컸다 그러면은 거의 끝인데, 이렇게 되면 이후에 떨어지다가 다시 만기 전으로 또 반등시키고 그 후에 전환하는 경우를 봐야 되고, 무조건 거래량은 전체 주식수 대비로 비교하는 겁니다. 포스코 DX는 전체 주식수가 1억 5천만 주고 어제 한 3천만 주 가까이 나왔죠. 그죠? 그럼 전체 주식수 대비 20%가 나온 겁니다. 20%는 절대로 적은 게 아닙니다. 전체 주식수 대비. 그렇다고 아주 많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급등 작정률 연감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게 대충 있긴 있는데, 이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것도 뭐 제가 정리하고 있는 거라, 만약에 1억 5천만 주가 전체인데 만약에 포스코 DX 어제 1억 5천만 주가 하루에 발생했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고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저는 봤고, 절반만 나와도 위험하죠. 최근에 피롭틱스는 절반 나와서 지금 그렇게 됐죠. 음봉에 이름은 잘 못 가는데, 그래도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세력의 쩐에 따라서 다시금 오르는 경우가 있다. HLB 같은 경우도 그런 종목 했는데, HLB는 중소형주가 아닌데 올려서 제가 정말 희한하다고, 웬만한 얘는 희대의 작전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0% 미만인데 보지 못했던 거래량이면은 카카오가 그랬죠. 그러니까 무조건 50% 이상이면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한 게 있는데, 뭐 이거를 뭐 여러분이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에코프로비엠 얼마, 얘도 1억 주인데 1억 주 중에서 1,000만 주 좀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2%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뭐 정확히 계산 안 했지만은 보유량 이러면은 전체 주식수 대비는 큰 게 아닌데, 근데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체 주식수 중에서 절대로 안 나오는 물량이 있어요. 어떤 거는 이제 계열사가 가지고 있거나 뭐 이렇게 보유예수로 묶여 있거나, 카카오가 그랬죠. 절대로 안 나오는 물량이 있으면 이거를 제외하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전 세력이 이거 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중에서 고점에서 이럴 때는 무조건 여기 이 처분에 작전 세력이 처분한 거냐, 아니면은 처분하는 척 하면서 많이 처분을 안 하고 거래량을 봐서 살짝 처분하는 척 하면서 다시금 끌어올릴 것 같으냐, 그겁니다. 그것만 보면 되는데, 이후의 관건은 거래량이 계속 터지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요,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계속 많이 터지게 되면은 단기로라도 하락을 한다, 그렇게 보시고, 만약에 떨어졌다가 반등했다가 다시금 음봉이 나오는데 이 거래량보다 더 커진다, 그래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정리를, 첫째, 고점서 거래량이 증가된다, 음봉이다, 세력 처분을 염두에 두고 조심한다. 두 번째, 거래량이 아주 크지 않더라도 너무 큰 윗꼬리가 달린 이런 경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음봉인 경우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 조심한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여기를 넘지 못하면은 이 아래서 어떠한 질환 발생을 하더라도 다시 추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거래량이 전체 주식수의 30% 미만이어도 보지 못했던 거래량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여기에 대한 키포인트는 세력이 팔았느냐 안 팔았느냐 거기에 대한 건데, 이게 잘못하면은 헛발질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극심하게 큰 건 아니지만은 4번에 좀 해당하기 때문에 좀 보시고, 이후에 거래량이 계속 나온다 그러면 좀 더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작전주입니다. 이게 작전주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열광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죽어라 샷인 겁니다. 죽어라 샷. 에코프로는 또 에코프로 BM하고도 또 조금 다릅니다. 예전에 거래량보다는 좀 작죠. 뭐 그렇다고 아주 작진 않지만은, 그러니까 조금씩 다 다르다. LNF 다르고 다 주포나 모든 게 다 다른 상태에서, 그래도 예를 들어서 윗골이 달리고 카카오처럼 이렇게 뭐 조금 반등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져 주면 얼마나 고점을 잡기가 쉽겠습니까? 근데 이게 아니라 늘상 이것도 이제 떨어지다가 또 시간차로 또 오르기도 하고, 심지어 이 기간이 막 세트론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차이로 다시 오르기도 하고 이러니까는 당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뉴딜 펀드 같은 이 펀드가 큰 역할을 하고요. 얘는 고점이 150만원짜리 아니면 나중에 한번 200만원까지 터치할지 모르는데, 200만원이든 어떻든 간에 얘는 무조건 15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고점 대비 10분의 1 갑니다. 예. 사실은 가치적으로 되면은 아니요, 가치적으로도 한 15만원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12물량 하면은 그 이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작전주입니다, 여러분.